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족 유일당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독립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저번 시간에 뭐 했는지 항상 그랬듯이 복습하고 시작해야겠죠. 저번 시간에 뭐 했죠? 저번에는 이제 조선이 어떻게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되찾으려고 노력했는지를 알아봤고요. 그래서 1910년대에 3.1운동이 일어났고 임시정부들이 어떻게 수립이 됐는지, 또 많은 결사단체들이 이렇게 구성되었던 것도 봤고요. 또 뭐 우리 또한 이제 1920년대에 일어났던 뭐 그런 운동들도 여기 보면 1920년대에 일어났던 물산 장려운동, 실력 양상, 실력 양성 운동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그 일부가 물산 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 그런 게 있었고, 또 이제 학생운동과 민족유일당 운동에서 60만세 운동 실패했지만 3.1운동 이후에 독립에 대한 염원, 사람들이 그 마음에 불을 지폈다. 또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부터 그래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볼게요.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부터 일부 민족주의자들과 사이에서 이제 자치론이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우리 스스로를 다스려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이념과 노선을 극복하고 민족의 독립을 목표로 단결한 그런 당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민족유일당 운동을 해서 민족유일당이 활성되지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잘 되지는 못했고요, 아쉽게도. 그래서 뭐 어쨌든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운동도 진행이 되었고, 또 다음에 이제 신간회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체를 이제 소개를 할 건데요. 신간회 같은 경우에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이제 해서 이제 한 단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요. 아이고, 좀 잘 안 보이네. 네. 그래서 이제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전국 순회 강연을 하면서 연설회와 민족주의를 고찰하는 그런 연설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우리나라가 왜 독립을 해야 하고 왜 우리들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파를 하고 다니고요. 농민과 노동운동을 지원하고 청년 여성 형평운동과 이런 사회운동도 많이 지원하게 됩니다. 이건 앞에 위에 거는 민족주의자들이 했을 거고 아래 건 사회주의자들이 했겠죠. 여기 보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이 참여했으니까요. 사회주의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좋은 것 이제 모든 사람이 재화라고 하는 이제 사용하는 물건들을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고, 민족주의는 우리 민족이 중요하고 우리 민족이 가장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걸 했다는 게 전혀 놀랍지는 않고요. 또 광주학생 항일운동 때 대규모 민중대회를 계획하기도 했었던 그런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던 단체입니다. 또한 근우회라고 해서 신간회의 자매 단체가 있고요. 그래서 여성들의 지위 향상에 대해서 많이 노력했던 이제 여기서부터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증진이 되려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신간회 같은 경우에는 해체당하게 됩니다. 일제 탄압과 사회주의 계열의 노선 변화로 해체를 하게 되며 신간회는 이제 그래서 1931년까지만 존재했던 단체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인데요. 광주 이제 6월 10일 만세 운동 이후에 학생 운동이 빠르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게 되고요. 일본인 교사를 배척하고 조선인 본위의 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독서회 등의 비밀 결사 조직이 많이 생기고 동맹휴학을 하는 사람들, 광주 60운동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이것이 좀 더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한국인 학생이 일본인 학생과 이제 같은 학교에 다니는데 이제 집단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 같은 경우에 너무 복잡해서 제가 뺐고요. 이제 의는 3.1운동 이후에 최대의 민족운동이다. 그래서 이제 일본인이랑 한국인이랑 싸우니까 그걸 말리려다가 이제 일본과 한국인 간의 대치 구조가 일어나게 돼요. 서로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단결해서 항일운동을 한 번 더 가장 큰 규모로 3.1운동 이후에 진행하게 된 그런 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에 일어난 일 중에서 농민운동과 노동자운동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수작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민들의 부담들이 이제 가중이 되게 됐어요. 왜냐하면 높은 소작료와 수리 조합비, 지주의 세금까지 이제 소작인들이 떠맡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작인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작인들이 반란을 어떻게 보면 일으킨 건데 1920년대에 소작료 인하 등 생존권 투쟁을 하게 됐고 이제 암태도 소작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이죠. 그때 이제 그 소작료를 인하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제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농민 조합 운동이라고 해서 농민들끼리 서로 연합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일을 했는데 소작인과 저작농을 이렇게 막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포함을 했고요. 그래서 소작쟁이와 산미증식계의 수리조합 설치 반대 투쟁을 전개했고요. 이 농민 조합이 그래서 어쨌든 그 농민들이 살기 힘들었는데 일본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줄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노동쟁이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또 배경이 있습니다. 1920년대 식민 공업화로 인해서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져요. 이제 옛날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도시로 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일을 빡세게 시켜요. 너무 많이 시킵니다. 12시간씩 장시간 노동하고 산업재해,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요. 임금도 돈도 얼마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돈을 많이 달라 하고 노동쟁이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인데요. 네, 그래서 뭐 우리의 문화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했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과 국어적인 부분에서 여기 보면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해서 역사를 민족주의적으로 우리 민족이 최고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그런 역사를 신채호 선생님이 많이 정리하셨고 백남훈이나 이병도, 손진태 그런 학자들이 많이 민족주의 사학을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됐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국어에서도 이제 조선어학회나 그런 학회들이 많이 번성을 하면서 고대 옛날에 쓰던 국어에서 지금 우리가 점점 쓰고 있는 현대 국어로 많이 변화를 시킨 그런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서도 한용운이나 이상화, 심훈, 이육사, 윤동주 이런 분들이 민족 의식을 고취하려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잘 살자라는 의식을 고취하려고 시나 그 소설을 많이 쓰셨고요. 예술 같은 경우에 영화나 미술 같은 경우, 종교는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천도교, 대종교,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많은 종교들에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국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독립군이 승리를 거두는 일이 1920년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고구에서 일어난 거죠. 봉오동 전투에서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주도하여 일본군에게 크게 승리하는 일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김자진의 북로 군정 서군과 홍범도의 독립군이 연합해서 부대가 일본군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고 승리하게 됐고요. 독립군이 일본군의 간도 출병 이후 벌였던 가장 큰 승리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봉오동 전투입니다. 또 청산리 대첩도 있죠. 여기 보면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두 개의 승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하지만 독립군이 이렇게 순탄하게 이렇게 편하게 독립에 이르지만은 않았는데요. 간도 참변이라고 해서 청산리 대첩에서 패배한 일본군이 3개월간 간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무차별하게 그냥 다 죽여버렸고요. 자유시에서도 러시아 영토로 이동한 독립군들을 정말 다 학살해버린 그런 고통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또 이제 3부가 결성되고 통합이 되는데요. 독립군 단체들이 이제 서로를 통합하자라고 해서 3부를 설립하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세 가지를 설립을 해서 민정기관과 군정기관을 갖춘 자치정부를 또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통합이 되고 이제 3부가 구성이 되고 통합이 되는 그런 또 정부가 하나 더 생긴 역사이죠. 네, 그다음에 항일 의거운동 같은 경우도 많이 일어나는데 의열단이나 한인애국당 같은 경우가 이제 일본인들에게 무력 투쟁을 하면서 폭탄을 던지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뒤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본군들에게 폭탄을 던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는 윤봉길이나 이봉창에서도 이들 중 한 분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1930년대에도 이 대한독립군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독립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주 지역에서 한중 연합 작전을 개시하기도 하고 이제 중국 관내로서도 이동해서도 중국에서도 많은 독립군들이 훈련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를 다시 되찾을 계획을 세우며 조선 의용대나 뭐 이제 정보의 임시 정부도 이동을 해요. 그래서 상하이로 다 이동하게 되고요. 한국 광복군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굉장히 미국과 협력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독립 계획을 짜지만 미국이 핵폭탄을 일본에 투척하면서 우리 자주 독립에는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독립을 위한 준비에서는 충칭에서 김구 중심으로 한국 광복군이라던가 조선 독립동맹 혹은 건국동맹 이런 집단들이 독립이 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 일본에 대해서 투쟁을 하던 우리 선조들의 역사이고요. 사실 이렇게 독립운동이 굉장히 한 게 많잖아요. 제가 지금 모든 그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 다뤄드리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근데 그 많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우리가 보면 외우기 힘들어서 싫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 일제가 탄압을 하고 있을 때 선조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손을 놓고 그냥 저희를 잡아가세요라고 하다가 우연찮게 독립이 온 게 아니라 우리가 독립을 싸우고 계속 치열하게 원했고 염원을 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그래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